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은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코드 한 줄을 고쳤을 뿐인데 엉뚱한 기능이 우수수 터집니다. 문제는 코드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큰 프로그램을 하나로 뭉쳐두면 한 줄만 고쳐도 어디가 터질지 몰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기능 단위로 잘게 나눕니다. 그 조각 하나하나가 모듈입니다. 회사를 부서로 나누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나누면 오히려 더 뒤엉킵니다. 그래서 잘 나눴는지를 재는 두 잣대가 바로 결합도와 응집도예요. 좋은 설계의 원칙은 딱 한 문장입니다. 결합도는 낮게, 응집도는 높게. 부서끼리는 느슨하게 연결돼 서로 간섭이 적어야 하고 한 부서 안은 똘똘 뭉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좋은 조직이죠. 오늘은 세 층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잘 나눴는지 재는 두 잣대, 결합도와 응집도, 그 다음 그렇게 만들기 위한 5규칙, 솔리드 원칙, 마지막으로 시스템 전체의 배치도인 아키텍처 스타일까지 구조 설계 한 단원을 오늘 통째로 끝냅니다. 먼저 결합도. 결합도는 두 모듈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대는지를 봅니다. 높으면 한쪽을 고칠 때 다른 쪽까지 줄줄이 손봐야 하고 재사용도 어렵죠. 그래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결합도가 높으면 한 모듈의 자료형 하나만 바꿔도 그걸 쓰는 다른 모듈을 전부 찾아 고쳐야 하고 따로 떼어 테스트하기도 어렵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확 뛰는 거죠. 결합에도 등급이 있어요. 가장 느슨한 것부터 가장 끈끈한 것까지 6단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볼게요. 위로 갈수록 나빠집니다. 자, 이 사다리를 우리 회사 부서들 사이로 한 칸씩 올라가 볼게요. 위로 갈수록 부서끼리 더 끈끈하게 얽히고 얽힐수록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맨 아래 칸은 가장 산뜻한 사이, 자료 결합도예요. 옆 부서에 딱 필요한 서류 한 장만 건네는 관계죠. 코드로 옮기면 함수에 꼭 필요한 값만 넘기는 겁니다. 한 칸 올라가 스탬프 결합도. 서류처를 통째로 건네고 받은 쪽은 몇 장만 봐요. 자료 구조 전체를 넘기는 거죠. 다음은 제어 결합도. 일을 넘기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해 하고 지시까지 붙이는 사이입니다. 상대 행동을 이쪽이 쥐고 흔드는 거예요. 외부 결합도는 두 부서가 같은 외부 장비나 파일 포맷을 함께 쓰는 관계고 그 형식이 바뀌면 둘 다 휘청하죠. 그 다음 공통 결합도. 모두가 같은 공용 게시판, 전역 변수를 함께 봅니다. 누가 슬쩍 바꾸면 모두가 흔들려요. 그리고 꼭대기, 최악의 내용 결합도. 아예 옆 부서에 들어가 남의 서랍을 직접 뒤지는 겁니다. 다른 모듈 내부를 직접 참조하고 고치는 거죠. 이야기가 길었죠? 순서만 딱 잡고 갈게요. 자, 스, 제, 왜, 공, 내. 이 6글자면 결합도 순서는 끝입니다. 비유만으론 손에 안 잡히죠. 진짜 코드로 옮겨봅시다. 왼쪽을 보세요. 문서를 그리는 함수의 미리 보기냐 아니냐, 이 플래그를 같이 넘깁니다. 받는 쪽이 뭘 할지를 부르는 쪽이 이 값으로 좌우하죠. 이게 제어 결합입니다. 이걸 이렇게 고쳐요. 미리 보기 함수와 최종 함수로 아예 나누고 각자 꼭 필요한 데이터만 받습니다. 동작은 플래그가 아니라 함수 이름이 말해주죠. 방금 제어 결합을 가장 산뜻한 자료 결합으로 낮춘 겁니다. 리팩터링이 별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옆 모듈 안에 값을 바깥에서 직접 바꾸는 것, 남의 부서 서랍을 직접 열어 서류를 고치는 거죠. 이게 최악의 내용 결합입니다. 그럼 바로 풀어봅시다. 내부 코드를 직접 참조하거나 수정해서 생기는 가장 강하고 나쁜 결합도는 무엇일까요? 잠깐 멈추고 골라보세요. 정답은 내용 결합도입니다. 남의 서랍을 직접 여는 그거죠. 하나 더, 플래그를 넘겨 상대 모듈의 동작을 좌우하는 결합도는 이건 제어 결합도예요. 이제 반대편, 응집도입니다. 응집도는 한 모듈 안의 요소들이 얼마나 하나의 목적으로 뭉쳐 있는지를 봐요. 높으면 그 부서는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전문가 집단이라 이해하기도 고치기도 쉽습니다. 이름만 봐도 뭘 하는 모듈인지 알고 고칠 일이 생겨도 딱 여기만 열면 되죠. 반대로 응집도가 낮으면 기능이 여기저기 흩어져 하나 고치려고 온 코드를 뒤져야 합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아요. 결합도와는 방향이 반대죠. 응집도는 7단계, 가장 강한 것을 맨 위에 두고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이번엔 가장 좋은 맨 위에서 시작해 한 칸씩 내려갈게요. 화살표대로 위가 좋고 아래로 갈수록 부서가 점점 잡탕이 됩니다.
맨 위, 기능적 응집도. 부서가 오직 한 가지 일만 해요. 급여 계산만 딱 맞는 부서처럼요. 가장 이상적이죠. 한 칸 내려와 순차적 응집도. 앞사람이 낸 결과물이 뒷사람의 일감이 됩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데이터가 순서대로 흘러가요. 다음은 교환적 또는 통신적 응집도. 같은 서류를 놓고 여러 작업이 함께 매달립니다. 그 다음 절차적 응집도. 순서대로 실행되긴 하는데 데이터는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순서로만 해가 전부죠. 시간적 응집도는 특별한 관련 없이 그저 같은 시점에 실행된다는 이유로 묶인 겁니다. 프로그램 켤 때 이것저것 초기화하는 모음이 딱 이거예요. 논리적 응집도는 비슷해 보이는 일들을 모아놓고 플래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최악의 우연적 응집도.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을 한 곳에 대충 몰아넣은 거죠. 자, 응집도 순서도 손에 쥐고 갈게요. 기, 순, 교, 절, 시, 논, 우. 이 7글자면 응집도 순서는 끝입니다. 응집도도 코드로 보면 선명합니다. 왼쪽 기능적 응집. 이 함수는 오직 세금 계산 하나만 해요. 이름만 봐도 뭘 하는지 딱 나오죠.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운데 논리적 응집. 비슷해 보이는 일들을 한 함수에 몰아넣고 모드 값으로 이건 출력 저건 저장하고 골랐습니다. 리모컨 하나에 버튼으로 기기를 바꾸는 셈이에요. 오른쪽 우연적 응집. 아무 상관없는 함수들을 그냥 util이라는 이름 아래 한 곳에 모아둔 겁니다. 묶은 이유가 없죠. 위로 갈수록 이 모듈이 왜 존재하는지 한마디로 답이 되고 아래로 갈수록 그 답이 궁색해집니다. 시험은 특히 이 미묘한 경계를 노려요. 여러 기능을 플래그로 골랐으면 논리적, 그냥 같은 시점에 실행된다는 이유로 묶으면 시간적, 앞에 출력이 뒤에 입력으로 이어지면 순차적. 이 판별 기준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응집도도 바로 풀어봅시다. 가장 바람직한, 그러니까 가장 강한 응집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기능적 응집도예요. 한 가지 일만 딱 하는 그거죠. 하나 더, 응집도를 강한 것부터 약한 것 순서로 나열하면 방금 익힌 기, 순, 교, 절, 시, 논, 우 그대로입니다. 이제 시험이 진짜 노리는 함정, 헷갈리는 짝만 콕 집을게요. 첫째, 스탬프와 자료. 둘 다 데이터를 넘기지만 자료는 필요한 값만, 스탬프는 자료 구조를 통째로, 전체를 넘긴다가 보이면 스탬프예요. 둘째, 공통과 제어. 전역 변수를 공유하면 공통, 플래그로 동작을 지시하면 제어죠. 셋째, 논리적과 절차적 응집도. 플래그로 골랐으면 논리적, 상관없는 일을 순서대로 실행하면 절차적. 이 세 짝만 확실히 갈라도 오답이 확 줄어요. 결합도, 응집도와 늘 붙어 나오는 짝이 있습니다. 펜인과 펜아웃이에요. 다시 조직도로 보죠. 왼쪽, 한 부서가 아래로 몇 군데의 일을 시키는지, 그게 펜아웃입니다. 펜아웃이 크면 그 부서 혼자 너무 많은 걸 직접 챙긴다는 뜻이라 낮을수록 좋아요. 오른쪽, 펜인은 반대로 이 부서를 위해서 몇 곳이나 불러 쓰는지예요. 펜인이 높다는 건 잘 만들어서 여기저기 재사용되는 공용부서라는 뜻이라 높을수록 좋습니다. 한마디로 펜아웃은 낮게, 펜인은 높게. 실무 지침도 여기서 나와요. 펜아웃이 너무 크면 그 모듈이 일을 너무 많이 벌인 거라 중간 관리 모듈을 두어 잘게 쪼갭니다. 반대로 펜인은 공통 기능을 잘 뽑아 올려 높이죠. 단, 펜인이 크게 몰린 모듈은 바꿀 때 파장도 크니 그런 곳은 특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할게요. 한 모듈이 직접 부르는 하위 모듈의 수, 낮을수록 좋은 건 무엇일까요? 펜아웃입니다. 하나 더, 여러 상위에서 공통으로 불려서 높을수록 재사용이 잘 되는 건 펜인이죠. 펜아웃은 낮게, 펜인은 높게, 이 방향만 붙잡으면 됩니다. 종합해서 두 문제 더. 결합도를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서로 나열하면 자, 스, 제, 외, 공, 내 그대로예요. 마지막, 가장 바람직한, 가장 약한 결합도는 옆 부서에 필요한 값만 딱 건네는 자료 결합도죠. 이제 실전처럼 네 문제를 몰아서 풀어봅시다. 첫째, 전역 변수를 여러 모듈이 함께 써서 생기는 결합도는 공통 결합도예요. 둘째, 관련 없는 기능을 한 모듈에 모아둔 가장 나쁜 응집도는 우연적 응집도죠. 셋째, 자료 구조를 통째로 넘겼는데
받는 쪽은 일부만 쓰는 결합도는 스탬프 결합도입니다. 넷째, 모듈 독립성이 가장 높은 설계는 결합도는 낮고 응집도는 높은 쪽이죠. 네 문제를 다 맞췄다면 이 단원은 이제 확실히 손에 넣은 겁니다. 여기까지 한 장으로 묶을게요. 좋은 모듈의 조건은 4가지. 결합도는 낮게 서로 덜 얽히게, 응집도는 높게 아는 한 목적으로, 팬인은 높게 재사용되게, 팬아웃은 낮게 혼자 다 거느리지 않게. 이 네 방향이 곧 모듈 독립성이고 한 군데를 고쳐도 다른 데가 안 터지는 갈아 끼우기 쉬운 설계로 이어집니다. 순서는 앞 글자 2줄로 끝납니다. 결합은 자, 스, 제, 외, 공, 내, 자료가 가장 좋고 내용이 가장 나쁩니다. 응집은 기, 순, 교, 절, 시, 논, 우, 기능이 최고고 우연이 최악이죠.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세 짝, 스탬프는 통째로, 공통은 전역 변수, 논리는 플래그 선택. 여기까지가 잘 나눴는지를 재는 잣대입니다. 그런데 잣대를 안다고 좋은 설계가 저절로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다음은 이 방향대로 실제로 만들기 위한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두 잣대와 앞으로 볼 규칙 사이를 잇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 은닉입니다. 모듈이 자기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는 감추고 바깥에는 무엇을 해준다는 것만 내놓는 겁니다. 부서로 치면 업무 절차는 부서 안에서 정하고 다른 부서에는 결과만 알려주는 거죠. 감춰두면 뭐가 좋을까요? 안을 마음대로 고쳐도 바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은닉은 결합도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반대로 내부를 다 열어두면 남들이 그 내부에 기대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최악의 내용 결합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추상화입니다. 세부는 감추고 본질만 남겨 이름을 붙이는 것. 복잡한 절차를 함수 이름 하나로 부르는 것도 여러 부품을 하나의 규격으로 묶는 것도 전부 추상화죠. 이 둘이 이제 볼 5규칙의 바탕입니다. 여기까지가 잘 나눴는지를 재는 잣대였습니다. 그런데 잣대만 있다고 저절로 잘 나눠지지는 않죠.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려면 나눌 때 지킬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을 5줄로 정리한 것이 솔리드 원칙입니다. 5 원칙의 앞 글자를 모으면 솔리드가 되죠. 부서 운영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부서를 어떤 기준으로 쪼갤지, 새 업무가 생기면 어떻게 받을지, 사람을 바꿔 끼울 때 무엇을 지켜야 할지, 지금부터 5 규칙을 하나씩 왜 그래야 하는지까지 붙여서 보겠습니다. 첫째,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한 모듈은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딱 하나여야 한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데 기능을 하나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바뀌는 이유가 하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왼쪽 부서를 보세요. 급여도 계산하고 채용도 하고 회계장부도 씁니다. 세무 규정이 바뀌어도 이 부서를 열어야 하고 채용 절차가 바뀌어도 또 열어야 하죠. 건드릴 일이 3배로 늘고 한쪽을 고치다 다른 쪽을 망가뜨립니다. 오른쪽처럼 이유별로 쪼개면 규정이 바뀐 그 부서만 열면 됩니다. 눈치채셨나요? 이건 방금 배운 응집도를 높이라는 말과 사실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모듈 안이 한 가지 목적으로 뭉치면 바뀌는 이유도 자연히 하나가 되니까요. 둘째, 개방 폐쇄 원칙.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말이 조금 어렵죠. 벽에 붙은 콘센트를 떠올려 보세요. 새 가전을 사왔다고 벽을 뜯지는 않습니다. 그냥 꽂으면 되죠. 규격만 맞으면 기능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벽은 그대로입니다. 그게 확장에는 열려 있고 변경에는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코드로 보면 이렇습니다. 결제 수단이 하나 늘 때마다 기존 함수 안의 조건문을 계속 뜯어 고치고 있다면 이 원칙을 어긴 겁니다. 대신 결제라는 공통 규격을 정해두고 새 수단은 그 규격을 지키는 새 파일로 추가만 하면 기존 코드는 한 줄도 손대지 않습니다. 시험은 여기서 방향을 뒤집어 놓고 낚습니다. 변경에 열려 있고 확장에 닫혀 있다. 이건 오답입니다. 셋째, 리스코프 치환 원칙. 자식은 부모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도 프로그램이 멀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체 인력을 떠올리면 됩니다. 같은 직무로 들어온 사람이 앞 사람이 하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면 조직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죠. 그런데 겉으로만 같은 직무고 실제로는 다르게 일한다면 그 사람을 부르던 모두가 흔들립니다.
고전적인 발레가 하나 있어요. 직사각형을 물려받아 정사각형을 만들면 겉보기엔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이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정사각형은 가로를 바꾸면 세로도 따라 바뀝니다. 직사각형인 줄 알고 가로만 늘린 코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상속관계는 말이 되느냐가 아니라 부모의 약속을 깨지 않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개를 짚었으니 바로 확인하고 갑시다. 기능을 확장할 때 기존 코드는 고치지 않고 새 코드만 추가하도록 설계하라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개방 폐쇄 원칙입니다. 벽은 그대로 두고 플러그만 꽂는 그거죠. 하나 더. 한 클래스가 바뀌어야 할 이유는 하나뿐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단일 책임 원칙입니다. 기능이 하나가 아니라 이유가 하나라는 점 다시 한번 새겨두세요. 넷째,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쓰지도 않을 기능까지 억지로 떠안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버튼이 30가에 달린 만능 리모컨을 받았는데 실제로 누르는 건 3개뿐이라면 어떨까요? 나머지 27개는 거추장스럽기만 하고 그중 하나가 바뀌어도 내 리모컨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코드도 똑같아요. 하나의 큰 규격에 온갖 기능을 다 몰아넣으면 그 규격을 따르는 쪽은 자기가 쓰지 않는 기능까지 전부 구현해야 하고 남의 사정 때문에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규격은 쓰는 쪽 기준으로 잘게 나눕니다. 필요한 버튼만 있는 작은 리모컨 여러 개가 낫다는 이야기예요. 다섯째, 의존 역전 원칙. 상위 모듈이 하위 구현에 직접 기대지 말고 둘 다 약속된 규격에 기대라는 원칙입니다. 부서장이 지시를 내릴 때 특정 직원 이름을 콕 집어 부르면 그 사람이 나가는 순간 업무가 멈춥니다. 이름 대신 회계 담당이라는 역할에 지시하면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는 그대로죠. 로봇으로 옮기면 아주 선명해집니다. 주행 제어 코드가 특정 모터 드라이버에 함수를 직접 부르고 있으면 드라이버를 바꾸는 순간 제어 코드를 전부 뜯어야 합니다. 대신 속도를 지시한다는 공통 규격을 하나 두고 제어 코드는 그 규격만 부르면 드라이버는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어요. 화살표가 구현 쪽이 아니라 규격 쪽을 향하도록 뒤집혔다고 해서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5규칙을 한 장으로 묶겠습니다. 단일 책임, 바뀌는 이유는 하나. 개방 폐쇄, 확장은 열고 변경은 닫고. 리스코프 치환, 자식이 부모 자리에 들어가도 멀쩡하게. 인터페이스 분리, 안 쓰는 기능까지 떠안기지 않기. 의존 역전, 구현이 아니라 규격의 기대기. 앞 글자만 모으면 단, 개, 리, 인, 의입니다. 그리고 이 5줄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지 마세요. 전부 결합도를 낮추고 응집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원칙과 잣대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몸이에요. 나머지 2개도 확인합시다.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의 구체적인 구현이 아니라 추상화된 규격에 의존해야 한다는 원칙은 정답은 의존 역전 원칙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역할에 지시하는 그거죠. 마지막, 사용하지 않는 기능에 의존하지 않도록 인터페이스를 잘게 나누라는 원칙은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입니다. 버튼 30개짜리 리모컨 말고 3개짜리로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듈 하나하나를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를 봤습니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시스템 전체의 배치도를 봅니다. 이 배치도의 정형화된 유형을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조직으로 치면 회사를 어떤 형태로 세울 것인가죠. 위아래로 층을 세울지, 요청하는 쪽과 처리하는 쪽을 나눌지, 컨베이어처럼 줄줄이 흘려보낼지. 시험은 여기서 대부분 이름과 특징을 짝짓게 합니다. 그러니 각 스타일이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지 그 한 줄만 정확히 붙잡으면 됩니다. 첫째, 계층형입니다. 기능을 층으로 쌓고 각 층은 바로 아래층이 주는 서비스만 씁니다. 건물에서 위층이 아래층 위에 얹히듯이요. 층 안을 통째로 갈아도 위아래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는 그대로라. 결합도를 구조적으로 낮춰줍니다. 화면, 업무 처리, 데이터 이렇게 3층으로 나누는 구성이 대표적이죠. 둘째, 클라이언트 서버입니다. 요청하는 쪽과 처리해주는 쪽을 아예 분리합니다. 손님과 주방이라고 보면 됩니다. 손님이 몇 명이든 주방은 하나로 관리되고 손님 쪽 화면을 바꿔도 주방 로직은 그대로예요. 다만 서버가 멈추면 전체가 멈추는 게 약점입니다. 두 스타일의 한 줄은 이겁니다. 층으로 쌓는다, 그리고 요청과 처리를 나눈다.
셋째, 파이프 필터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은 단위를 필터라 하고 그 사이를 흐르는 통로를 파이프라 합니다. 앞 필터의 출력이 그대로 뒤 필터에 입력이 되죠. 방금 배운 순차적 응집을 시스템 규모로 확대한 모습입니다. 필터끼리 서로를 모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거나 하나를 빼기가 아주 쉽습니다. 넷째, 이벤트 기반, 다른 말로 발행 구독입니다. 보내는 쪽은 게시판에 소식을 붙일 뿐 누가 그걸 읽는지 모릅니다. 읽고 싶은 쪽이 알아서 구독하죠.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를 전혀 몰라도 되니 결합도가 가장 낮은 축에 듭니다. 대신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이 어렵다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섯째, 모델뷰 컨트롤러입니다.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세 요소니까 역할을 정확히 갈라두세요. 모델은 데이터와 업무 규칙을 담당합니다.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뷰는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화면만 담당합니다. 계산은 하지 않아요. 컨트롤러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모델에게 일을 시키고 그 결과를 어느 뷰로 보낼지 정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화면을 통째로 바꿔도 업무 규칙은 손대지 않아도 되죠. 함정은 역할 바꿔치기입니다. 데이터 처리는 모델, 표시는 뷰, 입력과 중계는 컨트롤러. 이 세 줄만 정확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여섯째, 저장소 스타일입니다. 중앙에 공용 자료 저장소를 두고 여러 모듈이 그곳을 통해서만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여러 전문가가 하나의 칠판을 함께 보며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라 블랙보드라고도 부르죠. 모듈끼리 직접 부르지 않는 대신 저장소가 중심이 됩니다. 일곱째, 마스터 슬레이브입니다. 주 모듈이 일을 잘게 나눠 종속 모듈들에게 시키고 결과를 모읍니다. 실시간 제어나 병렬 처리, 그리고 이중화에 자주 쓰여요. 로봇에서는 메인 제어기가 여러 관절 제어기를 거느리는 구성이 딱 이겁니다. 아키텍처 스타일도 바로 확인합시다. 데이터를 변환하는 단위들이 순서대로 연결되어 앞에 출력이 뒤에 입력이 되는 스타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파이프 필터입니다. 컨베이어를 떠올리세요. 하나 더. 모델 뷰 컨트롤러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 모델과 뷰를 중계하는 요소는 컨트롤러입니다. 계산은 모델, 표시는 뷰, 중계는 컨트롤러예요. 이 스타일들이 교과서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로봇에서 매일 보는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로스트를 떠올려 보세요. 노드들이 토픽에 데이터를 발행하고 필요한 노드가 구독합니다. 방금 본 이벤트 기반 그 자체죠. 라이다 노드는 자기 데이터를 누가 쓰는지 모르고 지도를 만드는 노드와 장애물을 피하는 노드가 각자 구독합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를 통째로 갈아 끼워도 나머지가 멀쩡한 거예요. 여기에 오늘 배운 걸 다시 얹어보면 노드 사이는 결합도가 낮고 노드 안은 응집도가 높습니다. 제어기 전체를 보면 계층형이기도 하죠. 아래층은 즉각 반응하는 안전 제어, 위층은 시간을 들여 계획을 세우는 층, 아래로 갈수록 빠르고 단순해집니다. 마지막 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예측해보세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꾸기 쉬운 구조. 그럼 시험이 자주 뒤집어 놓는 함정만 빠르게 훑겠습니다. 하나, 결합도는 높을수록 좋다. 오답입니다. 낮을수록 좋죠. 둘, 가장 바람직한 결합은 내용 결합이다. 오답입니다. 내용이 최악이고 자료가 최선이에요. 셋,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낮다. 오답입니다. 기능이 최고고 우연이 최저죠. 넷, 펜아웃은 높을수록 좋다. 오답입니다. 펜아웃은 낮게, 펜인은 높게. 다섯, 개방 폐쇄, 원칙은 변경에 열려 있어야 한다. 오답입니다. 확장에 열고 변경에 닫습니다. 여섯, 모델 뷰 컨트롤러에서 뷰가 업무 규칙을 처리한다. 이것도 오답이죠. 그건 모델입니다. 방향만 안 흔들리면 이 함정들은 전부 피해갑니다. 이제 마지막 세 문제입니다. 첫째, 자식 객체가 부모 객체를 대체해도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해야 한다는 원칙은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죠. 둘째, 각 층이 바로 아래층의 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구성한 아키텍처 스타일은 계층형입니다. 셋째, 모듈 독립성이 가장 높은 설계는 결합도는 낮고 응집도는 높은 쪽입니다. 세 문제를 다 맞췄다면 이 단어는 확실히 손에 넣은 겁니다.
오늘 다룬 것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첫째, 모듈을 잘 나눴는지 재는 두 잣대. 결합도는 낮게 자, 스, 제, 외, 공, 내. 응집도는 높게 기, 순, 교, 절, 시, 논, 우. 여기에 페니는 높게 펜아웃은 낮게가 붙습니다. 둘째, 그렇게 만들기 위한 5규칙. 솔리드, 단일 책임, 개방 폐쇄, 리스코프 치환, 인터페이스 분리, 의존 역전, 앞글자로 단, 개, 리, 인, 의. 셋째, 시스템 전체의 배치도인 아키텍처 스타일, 계층형, 클라이언트 서버, 파이프 필터, 이벤트 기반, 모델 뷰 컨트롤러, 저장소, 마스터 슬레이브. 세 층위가 결국 같은 곳을 향합니다. 한 군데를 고쳐도 다른 데가 터지지 않는 구조. 오늘 배운 개념으로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면 설명란 링크에서 기출까지 채점받아 보세요. 오늘도 자격증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개념 하나를 확실히 잡았어요.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합니다. 구독하고 다음 개념도 정복하세요.